대기환경기사 필기,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목은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됐던 부분들은 100% 암기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외울 범위가 은근히 넓기 때문에 암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외워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총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염물질의 농도 보정입니다. 오염물질의 농도 보정식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오염물질의 농도 C는 CA인 실측 오염물질 농도 곱하기 21- 실측산소 농도분의 21- 표준산소 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황성분 1.6% 이하 함유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실측 농도 측정 결과 741ppm이었다. 배출가스 중에 실측 산소 농도는 7%고 표준산소 농도가 4%일 경우 황산화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CA 값은 첫 번째 741ppm이 되겠고 그 다음에 OA는 실측 산소 농도이기 때문에 7%인 7, 그 다음에 위에 표준산소 농도는 4%이기 때문에 OS에는 4를 대입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99.79ppm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슷한 공식인 배출가스 유량 보정 공식도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농도일 경우에 이 부분이 곱하기였지만 유량을 보정할 경우에는 나누기를 한다가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농도 표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 백분율로 표시할 때는 대부분 %의 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한 번 더 체크해줘야 되는데 2021년에 공정시험 기준 대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줄도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과 그램 퍼 리터의 기호를 사용한다 정도는 밑줄 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에 있는 온도 표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온도 표시 중에서 어떤 것을 암기해주면 되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각각 온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차가운 냉장고에 오래 들어가 있어서 멘탈이 상실하고 오열을 한다, 이렇게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암기 팁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갔더니 정신이 상실하고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찬 곳은 몇이냐면 0에서 15도씨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냉은 뭐냐면 냉수입니다. 냉수는 15도씨 이하. 그 다음에 상실의 상은 무엇이냐면 상온입니다. 15에서 25도씨. 그 다음에 실은 무엇이냐면 실온. 실온이기 때문에 1에서 35도씨. 그 다음에 온은 무엇이냐면 온수.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마지막에 열수는 펄펄 끓는 것이기 때문에 100도씨.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액의 농도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체크해 주면 되는데 농도를 A 화살표 B로 표시하는 것은 고체 성분에 있어서는 Ag, 액체 성분에 있어서는 A ml를 용매에 녹여 전체의 양을 B로 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A 플러스 B일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염산 A ml와 정제수 B ml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량은 A 플러스 B가 되고 위처럼 화살표가 될 경우에는 총량이 B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는 시약, 시액, 표준 물질에 대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암기법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채택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뀐 용어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딘이나 수소산, 그 다음에 브롬이나 수소산, 플루오리나 수소산, 이 정도는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브로미는 딱 봐도 브롬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체크하겠지만 브롬이라는 용어는 브로민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무엇이었냐면 원래 불소였습니다. 불소였는데 플루오린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용어가 바뀐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뀐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 다른 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부분.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 등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밑줄. 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 줘야 되고, 여섯 번째에 있는 방울수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방울수는 무엇이냐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방울수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먼저 방울수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방울수를 적어보도록 하면, 자, 먼저 첫 번째는 20도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수에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도씨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0방울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값은 뭐였냐면 부피가 1ml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글자 안에 이렇게 힌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용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용기에서는 어떤 것이 많이 출제가 되냐면 밀폐 용기와 밀봉 용기에 대한 것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밀 용기와 차광 용기는 상대적으로 유추하기 쉽지만 밀폐 용기와 밀봉 용기는 좀 헷갈리기 때문이죠. 자, 이때 밀폐 용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물질이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밀봉 용기는 무엇이냐면 미생물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물질과 미생물을 비교했을 때 미생물을 막는 게 더 강하다라고 느낌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밀폐 용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퍼락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퍼락의 기능은 어떤 음식물을 담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침입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밀봉 용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봉 주스를 생각해 보면 되죠. 캔 음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캔은 까기 전까지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깠을 경우에는 밀봉 용기로서의 힘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기 부분에서는 밀폐 용기와 밀봉 용기를 반드시 비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확히 단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다는 것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무게의 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항량은 어떻게 암기해줘야 되냐면 항정쌀로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항정쌀. 그래서 항정쌀 1인분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량이 들어간다 하면은 1시간 건조하고 그 다음에 0.3, 이때 0.3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란 무엇이냐면 30초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감압도는 진공이라 함은 규정이 없는 한 15mm HG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15도 암기를 해줘야 되지만 뒤에 있는 단위를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은주 미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 시료 채취 방법,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용어 변경된 것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브롬은 브로민으로 바뀌었고 불소 화합물은 플루오리나 화합물로, 사이아나수소도 용어가 변경되었고 폼알데하이드도 기존에 있던 것과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플루오리나 화합물과 그 다음에 브로민에 대해서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채취관, 연결관의 재질과 여과제를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 내려서 공간에서 한번 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놀러가서 경주에 있는 석불암에 놀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석불암에 놀러갔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V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 어디를 갔냐면 석불암에 갔습니다. 여기서 V 포즈로 사진을 찍었죠. 자,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경은 무엇이냐면 경질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석불암의 석은 무엇이냐면 석영. 그 다음 마지막에 불은 뭐냐면 불소수지. 자, 이것은 이제 불소가 플루오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플루오린이라고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물질들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부는 브로민, 그리고 이는 무엇이냐면 이황화탄소, 이때 포는 폼알데하이드, 마지막에 즈는 무엇이냐면 벤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한다면 브로민, 이황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벤젠은 경질유리, 석영, 불소수지, 즉 플루오린화 수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묶어서 같이 암기해 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머지 부분은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물질별 분석 방법 및 흡수액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2021년도 9월에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많이 변경되면서 흡수액 부분에 대한 농도 표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텐데 그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뀐 부분에 대해서 중에서도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소듐이라고 또 바뀌었죠. 그래서 수산화 소듐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수산화 소듐을 흡수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이아나수소, 그 다음에 브로민, 비소, 페놀, 플루오린, 화합물, 그 다음에 염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액이라도 암기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흡수액에 대한 분석 물질은 반드시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부와 흥부가 있었는데 놀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수사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서 이게 비염이 더 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사반장인 놀부는 비염이라서 코를 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 수사반장인 놀부는 비염이라 무엇을 했냐면 코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수는 무엇이냐면 수산화 소듐인 NaOH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을 보도록 하면 이때 산은 무엇이냐면 사이아나수소, 그 다음에 놀은 무엇이냐면 페놀, 그 다음에 브는 브로민, 그럼 비는 무엇이냐면 비소, 그 다음에 염은 염화수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은 무엇이냐면 플루오린입니다. 자, 그래서 NaOH를 흡수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들을 정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는 NaOH 용액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몰 per 리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0.1 몰 per 리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소듐 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하는 분석 대상 가스가 아닌 것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사반장 놀부는 비염이라 코 풀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반장에서 사이아나수소 있었고, 그 다음에 비염에 염화수소 있었고, 코풀어에 플루오린 화합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활용하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넘어가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변경이 되었냐면 측정점에 선정해서, 즉 굴뚝 단면이 원형일 경우에 이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읽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원형 단면의 측정점은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굴뚝 직경이 1m 이하일 경우에 반경 구분수는 1로 볼 수 있고 측정 점수는 4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반경 구분수를 보게 되면 1부터 5까지가 있고 우측의 측정 점수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것에 곱하기 4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암기해주면 되냐면 굴뚝의 직경은 반드시 암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숫자대로 가되
측정 점수는 곱하기 4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잡기 문제를 보면 이렇게 굴뚝 직경에 대해서 바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굴뚝에 단면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측정 점수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단면적이 13에서 15라고 해서 4.5보다 크네 해서 반경구분수가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면적 공식을 활용해서 직경으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직경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4.07에서 4.37m가 나오기 때문에 반경구분수는 4가 되는 것이고 측정 점수는 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단면의 측정점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긴 하지만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속 흡입에서 등속 흡입 개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우측에 있는 등속 흡입 개수의 범위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90에서 110%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암기할 경우에는 대입하는 단위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흡입 기체량은 반드시 리터로 환산해서 대입하고 흡입 유량은 리터 퍼 미니트, 그 다음에 흡입 시간은 미니트 단위로 환산해서 대입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온도 측정 부분에 대한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위쪽에 있는 18분의 22.4 곱하기 MA가 있는데 이때 MA는 무엇이냐면 수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을 보게 되면 수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18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분은 일반적으로 H2O라고 표현할 수 있고 H2O의 분자량은 18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게 단위를 부피 단위로 환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건식 가스미터 사용 시 수분량 계산 공식과 밑에 있는 습식 사용 시에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습식 사용할 때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면 뒤쪽에 한 개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것이죠. 뭘 빼주는 것이냐면 어떤 특정 온도에서, 즉 흡입 기체의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을 빼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든 걸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식을 암기한 다음에 습식에서는 포화 수증기압을 빼준다 정도만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배출가스의 평균 유속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줄 것. 그 다음 참고적으로 경사 나노미터 사용 시 동압은 액주 곱하기 비중 곱하기 확대율 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